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중학교 학제 항목의 조사 지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는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 장표입니다. 중학교 학급 수와 학생 수를 조사하는 항목으로 조사 기준일은 4월 1일 기준이며 편성학급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에서는 같은 학년 학생으로만 편성된 단식학급 학생 현황과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편성된 복식학급 학생 현황을 나누어서 입력을 합니다. 나이스 학적에서 학생 및 학급 자료가 연계되는 장표이지만 모두 단식학급 학생 현황으로 일괄 취합이 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조사부터 단복식 학급 입력 기준이 인가 기준에서 편성 기준으로 변경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학급 학생 현황의 입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학적에서 취합된 학생 및 학급 자료가 조회가 되고요. 화면 오른쪽에 필수 확인 N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N 표기 상태는 원자료 취합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취합된 자료를 클릭해서 확인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완료를 하게 되면 N 표기가 Y 표기 상태로 변경됩니다. 취합된 원자료의 학년과 학급반, 주야 구분 항목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료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반을 삭제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눌러서 추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복식학급 학생 현황 입력 화면입니다. 개요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식학급은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 혼합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식학급이 있다면 등록 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학급은 한 학급에 2개 학년 이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복식학급의 학년을 대표하는 인가학년이라는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가받은 학년이 없다면 해당 학급의 소속 학생 최고 학년을 인가학년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복식학급은 반 정보를 입력할 때 학년별로 중복된 반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학년 구분 없이 일반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학년에 1개 반이 있고 2학년에 1개 반이 있다면 1학년 1반, 2학년 1반으로 입력하기 쉬운데요. 이럴 경우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2학년 2반으로 반 구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시에 단식학급 학생으로만 취합이 되기 때문에 복식학급이 있는 경우에는 단식학급 학생 현황에 포함된 복식학급 학생 수를 지운 후에 복식학급 학생 현황에 별도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학교에서 좀 많은 실수가 있는 부분이 복식학급 학생 수를 중복을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단식학급에서 삭제한 후에 복식학급에 입력하는 걸 잊으셔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단식학급 학생 수와 복식학급 학생 수의 더한 값이 총 학급 학생 수가 되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학급 및 순회학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일반학급에 소속된 특수와 순회학생 입력 방법입니다.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받는 완전 통합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학급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니고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수업을 같이 받는 부분 통합을 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력 지침입니다. 단식학급 먼저 보시겠습니다. 단식학급의 학급 구분은 원자료 미취합 항목이기 때문에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중에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 과정 중에 일반학급이 저희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을 누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특별학급, 한국어학급, 기국학생 특별학급은 일반학급으로 입력을 하신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식학급입니다. 네, 2개 이상 학년의 학생으로 혼합 편성된 이런 복식학급의 경우는 인가 학년이 없다면 최고 학년을 입력해 주시고요. 인가받은 학년이 있다면 인가 학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식학급은 학년별로 구분해서 일반부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복식학급의 경우는 학년 구분 없이 일반부터 무조건 일반부터 시작해서 1학년 1반, 2학년 2반, 3학년 3반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일반부터 시작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령별 입력 방법입니다. 저희 학생 수의 기준일은 조사 기준일은 4월 1일 기준이지만 저희가 아이들의 연령을 산정할 때는 학생생활기록부를 참고해서 학생의 출생 연도를 확인한 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좀 확인이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입력 화면에 보시면 교육통계 만연령 기준 산정 기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연령 환산표 버튼을 누르시면 기준표가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학생 수 확인이 조금 어렵다, 어디서 입력해야 되는지 좀 어렵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요 해당 내용에서 화면에 보시는 쪽에서 원자료를 취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보, 학교 기본 정보조의 연령별 학생 수 현황이라는 요 나이스 화면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가져오고 있는데요. 저희 기준일자와 연령 산정 기준일자를 혼동해서 입력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사 기준일 당시 전출입 학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라고 좀 질문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4월 1일 기준에 그날 당일에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입과 출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 전출입 처리일 기준으로 학생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A 학교에서는 전출 처리일이 4월 1일이다 라고 하실 때 A 학교는 해당 전출한 학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B 학교로 그 해당 학생이 전입을 한 건 4월 2일이 되기 때문에 B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제외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어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귀국학생 특별학급 등에 대한 학급 구분은 뭘로 입력해야 하나요? 라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학급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복식학급 학생 현황을 입력했는데 저장을 하면 입력된 자료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했던 학급이 삭제된다 라는 질문들을 매우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식학급은 학년별로 구분해서 일반부터 입력을 하지만 복식학급은 반이 동일한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반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1학년에 반이 2개가 있고 2학년이 1개 반이 있다라고 하시면 1학년 1반, 1학년 2반, 그 다음에 2학년 1반이 아니라 2학년 3반으로 반이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입니다. 다음 장표는 인가학급 현황인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단복식 학생 현황이 올해부터 편성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 작년에 편성학급 현황이라고 조사했던 해당 장표는 올해 인가학급 현황 조사 장표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하단 이미지는 저희 화면 구성 현황인데요. 보시면 학급 구분을 일반, 특수, 순회로 하고 있고요. 해당 학년의 인가학급 현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지침 및 유의사항입니다. 인가학급 수는 4월 1일 기준으로 인가된 학급 수를 일반, 특수, 순회학급으로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편성학급 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앞서 입력했던 단복식 학급 현황 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확인했던 편성학급 수 조회 버튼 눌러서 인가학급과 편성학급을 비교한 후에 인가학급 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또한 휴교 및 폐교의 경우는 입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분교가 있는 중학교의 경우는 분교장을 별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장표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학급 구분별, 학년 및 장애 영역별로 구분해서 저희는 입력하고 있고요.
단복식 학생 현황에서 특수학급과 순회학급 학생 수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요 해당 앞서 입력했던 특수와 순회학급 학생 수는 지금 입력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장표의 학생 수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 화면입니다. 네, 입력 화면 일반 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으로 구분해서요. 학년별로 그리고 장애 영역별로 나누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 지침입니다. 네, 일반, 특수, 순회학급으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되 좀 특수학급 학생 수 입력 시에 조금 유의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요. 특수학급에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부분 통합하는 특수학생의 경우는 특수학급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일반 학급에서만 수업하는 하루 종일 완전 통합해서 일반 교실에서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특수학생의 경우는 일반 학급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회학급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인가받아서 편성된 순회학급을 입력을 하되 본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만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장애 영역이 혹시라도 2개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주 장애 영역 1개만을 입력해서 중복하지 않도록 한 학생에 대한 주 장애 영역 1개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입학 현황 장표입니다. 입학 지원자는 학교별 입학 전형 시기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입학자는 3월 최초 입학일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변경사항으로는 정원 내외 항목이 삭제되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화면입니다. 크게 상단에 입학 지원자 그리고 하단에 입학자를 입력하도록 구분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도 초등학교 졸업자와 이전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 그리고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 이수자를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해당 3가지 구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로 입력해서 합계를 맞춰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입학자는 매년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자료를 조회해서 우리 학교의 전년도 입학 학생을 비교하실 수는 있지만 자료 적용은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교육감 전형 배정 중학교의 경우 입학 지원자와 입학자 수가 일치해야만 저장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업 중단 학생 현황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은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의 20학년도에 유예, 면제된 학생을 학년별, 성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장표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통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장학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통계에서는 직접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단에 보시면 장학, 학업 중단 비교조회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한 세부 자료와 그리고 장학통계 담당자를 확인하신 후에 수정하시거나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네, 학업 중단 장학에서 수정해 오기 때문에 직접 자료 수정 및 입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수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지금 이 학제별 영상 말고요.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 방법 영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부적인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 변동 상황 장표입니다. 학생 변동 상황도 20학년도를 기준으로 입학, 졸업, 전입, 전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고 있고요. 20학년도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21년 3월 1일 이후에 개교한 학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생 변동 상황의 입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노란색 항목은 원자료 취약 항목으로 화면 대부분을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입, 전출, 휴학 등은 원자료 미취합 항목이기 때문에 학생 이동부 등과 같은 자료들을 확인한 후에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 변동 상황은 20학년도 학생 증감 상황을 반영해서 21년도 진급 예정 학생 수가 계산되니까요. 그 값이 일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혹시라도 저장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학적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일치되게끔 계산하신 후에 입력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입니다. 네, 만약에 변동 후 학생 수랑 진급 예정 학생 수가 불일치할 경우에 저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자퇴, 퇴학, 재적, 유예, 면제 및 사망 이런 것들은 학업 중단 학생 현황에서 연계돼서 요 학생 현황 상황에서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수정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장학부터 수정을 하셔야 되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 변동 상황의 졸업자와 조기 졸업자의 합은 졸업 후 상황의 졸업자 수와 일치해야 또 장표간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졸업 후 상황입니다. 네, 졸업 후 상황의 경우 졸업자는 21년 2월 졸업일 기준이고요. 졸업 후 상황의 경우 21년 2월에 졸업했던 아이들이 4월 1일 기준으로 어떻게 졸업 후에 어떤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자도 포함해서요. 국공 사립의 중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해당 장표는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입력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입학자와 동일하게 졸업자 역시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상단에 있는 전년도 자료 버튼을 눌러서 조회만 하실 수 있고요. 졸업자 수는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및 미상의 졸업자 수와 동일해야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학자 입학 시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학교와 또 국내외 학력 인정 학교 이외로 진학한 학생의 경우는 진학자에서 제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미진하게 진학자에서 제외해서 미진하게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진학자는 학교 구분해서 기타 학교로 혹시라도 영재학교를 진학했다 그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있다라고 하실 경우는 기타 학교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유학 현황입니다. 네,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년도 2월 28일까지 20학년도에 유학한 학생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유학과 관련해서 학적 처리가 완료된 시점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6개월 미만으로 단기로 출국을 했다. 이런 아이들은 제외를 하고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입력 화면이 있는데요. 네, 등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유학 원인별로 해외 이주, 파견 동행, 자비 유학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왼쪽에 보시면 국가별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반기에 유학했는지, 하반기에 유학했는지 성별에 따라 입력하시도록 화면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학 원인별, 유학 국가별, 유학 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상반기, 하반기 기간을 구분하실 때 반드시 학교에서 유학 관련 행정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학 현황의 유학 학생 수는 학생 변동 상황의 유예 면제자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저장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귀국 현황 장표입니다. 유학 현황과 마찬가지로 20년 3월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20학년도에 귀국한 학생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귀국 현황도 유학 현황과 마찬가지로 귀국과 관련한 학적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 등 단기 출국 학생은 제외하고 대상하여 입력해 주신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하단에 귀국 현황 입력 화면이 있는데요. 유학 현황과 마찬가지로 원인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그다음에 체류 기간별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 지침 및 유의사항입니다. 유학 원인별, 유학 국가별, 체류 기간별, 국가 기관별로 내용들은 쭉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상반기, 하반기 기간을 구분하실 때 반드시 학교에서 행정 처리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온 학생이거나 아니면 국내 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학적이 처음 생긴 경우는 귀국 학생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제별 현황의 마지막 장표입니다. 다문화 학생 현황인데요. 네,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제 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의 다문화 학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부모가 한국인인 자녀로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서 다문화 학생이 됐거나 아니면 탈북 학생인 경우는 제외를 하고 입력하신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작년에는 24개 국가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는 18개로 국가 구분이 조금 변동이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입력화면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쭉 상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국가별로 18개 국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국가 구분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국가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세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이 어느 국가의 다문화 가정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족일 경우와 고려인일 경우 입력을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선족의 경우는 중국 한국계, 그리고 고려인의 경우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국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력 지침입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 결혼 가정 자녀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 여부에 따라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자녀로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부모 출신 국가를 입력할 때 부모의 출신 국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아니라 부모의 출신 국적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부모님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교육통계에서는 아버지 국적으로 입력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